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방송. 자, 해외 선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 해적의 김성준. 김성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처음 촬영하는 곳이죠. 여기가 저희가. 여기가 저희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의실.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이에요. 네. 그래서 첫 이제 촬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또 괜찮네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저희 항상 마주보고 그러니까요. 해적 이전에도 저희는 항상 마주보고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옆에서 촬영하는 것도 또 새롭네요. 조금 더 이 친구들이 전문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저번에는 뭐 옷 입고 찍고 막 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전문가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제가 촬영일 기준 오늘이 11월 25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약화시키고 나서 하는 첫 촬영이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 그러니까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됐을 때에는 실제로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하는 인원도 좀 네. 줄어들고 하니 좀 결혼하시는 분들이 조금 미뤘죠. 네, 상당히 미뤘는데 예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분들이 일단은 100명이 넘게 참석할 수가 있고, 거의 지금 제한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루다가 이제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려면은 예물이 또 있잖아요. 역시 결혼은 반짝반짝한 귀금속 상품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장이 되게 되죠. 심지어 뭐 많이 안 하더라도 네. 커플링은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종로에서 금 한돈의 가격이 지금 한돈이 다들 아시다시피 한 3.75g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그냥 뭐 가공이 많이 안 된 네, 그런 반지들이 네. 아니면 뭐 한돈이 한 30만 원. 30만 원 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 6만 원 올랐네요. 네, 5, 6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미국 CME 선물거래소에 있는 골드, 코맥스 골드 상품이 온스당 1,100불 수준에서 그쵸. 1000불 초반대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 1700. 1,700불이 넘었죠. 좀 뭐 저번 주까지 해서 1800불. 네, 거의 1900불까지 올라갔다가 네. 빠져서 지금 한 1900 후반? 최근에 이제 있죠. 하락한 그렇죠. 이유가 됐긴 했죠.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제가 뭐 한돈 기준으로 지금 아까 우리 차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한돈에 지금 30만 원 이상 뭐 세공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돌바지 같은 경우는 뭐 한돈에 33만 원 30만 후반대까지 그렇게까지 뭐.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며칠 갑자기 좀 하락은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자, FOMC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됐고 연임이 됐습니다. 지금 FOMC의 가장 핫한 이슈는 금리 인상이 되겠죠. 언제 하냐? 그리고 촬영일인 오늘 11월 25일이죠. 목요일. 오늘 금통위에서 한국은 금리를 전격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어요. 0.75에서 0.25로 올린 1%로. 네. 네. 드디어 이제 제로 금리 시대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됐다 보니 이 금리 인상은 한국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미국도 여전히 FOMC 의사록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24일, 네. 11월 24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목요일 새벽에 네. 11월에 있었던 이제 FOMC 의사록을 발표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뭐 인플레이션 심해져 가면 더 심해진다 하면 뭐 빨리 한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다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6월, 7월 2월, 7월에 하지 않을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빨라질 수가 있다 보니 달러 가격 자체가 일단은 그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달러화인 금은 네. 당연히 뭐 빠지겠죠. 대신에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보니 금리 인상이 올라. 금리 인상을 한다. 단행을 한다. 이거는 금액에는 악재인데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는 또 금을 써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용하는 금을 거죠. 수요가 또 늘어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달러를 가격을 위해서 압박하는 힘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또 이제 올리는 수요가 힘도 오르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로도 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상승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어디가 힘이 조금만 세도 네. 아마 그 방향으로 아마 확 튀거나 확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네, 현재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이유가 주된 상황이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이 굉장히 현재는 서로 양쪽으로 맞물리는 상태라고 좀 맞아요. 생각을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일희비하듯이 특별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가격 위아래로 변동성은 좀 네. 있지만은 크게 한 방향성을 위로 솟구치거나 밑으로 빠지는 경우는 트렌드적으로는 현재는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상승의 이유, 하락의 이유는 다 분명히 있는데 최근 이제 11월 한 셋째 주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유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파월이 연준 의장을 다시 연임을 하겠다는 이유가 또 있었고 가능성이 높았었고 높았었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연임을 했고 네, 그러면 지금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그렇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더 이제 파월 의장한테 준 거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하락의 의미는 있어요. 네, 근데 또 보니까 요즘에 세계에서 중국이 금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인도하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 이제 춘절 해가지고 많이 이제 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금 가격을 중국이 비싸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도 충분히 살 수 가치가 있다. 있다는 가격대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는 또 올라. 중국이 인도만큼이나 금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썰단. 금의 이야기를 다뤘을 때에도 중국에 대한 금의 사랑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많이 다뤘습니다. 네.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소비자, 개인 리테일 일반 개인들이 사는 그 금의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한 나라 국가의 이상의 물량이 개인들이 많이 쏟아붓는 정도로 이제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정도의 양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2021년 이번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810톤 이상을 썼대요. 810톤이면은 한 나라의 금의 전체 갖고 있는 금 보유량? 재정 물량보다 더 많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나라의 국가보다 그 물량을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개인들이 소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소비를 한다는 거면은 그래서 항상 이제 상품 이야기를 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를 무조건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금을 압박하는 이슈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또 증가가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 제가 이제 처음에 일단 말씀드렸던 이 금의 이제 신혼부부들이 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막 다시 막 생각하고 있죠?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 속으로 해외 선물을 적용을 했다면은 지금 금리 가격을 상승을 했지만은 여기 해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금 많이 이야기했던 해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해외 선물에서도 네, 뭐 CME 그룹에 속해 있는 커맥스에 이제 골드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진짜 ETF 네. 요즘 거래하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ETF도 있고 아니면 KLX에 상대는 이제 현물금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은행의 금통장 네. 여러 가지 많죠. 살 수 있는 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 종로 가서 현물을 갖고 있거나.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가기도 힘들고 세금도 있고 보관도 힘들고. 그렇죠. 마음 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집에 어떻게 갖다 놔 그거 집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금융 상품들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코로나가 창궐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각 나라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는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뭐 많은 금융 상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있었을 거고 알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금 가격 미리 금에 대한 투자 매수 가격이 오른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여기에 대한 매수하거나 상품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은 내가 실제로 지금 금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됐다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실현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선물을 일상생활에 맞춰 본다 하면은 내가 금융회사를 다닌다가 아닌 일반 지금 금융 상품을 많이 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그러면은 현재 부담이 이제 신혼 부부 결혼을 위한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은 약간 부담감을 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결혼식을 뭐 하루 이틀 후에 잡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몇 개월 있으니까 한참 전에 잡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했다 하면은 미리 금 선물을 바이를 한다.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송. 바이를 하고 네. 나중에 좀 더 비싼 가격에 네. 귀금속을 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또 거기서 내가 갖고 있던 바이 선물을 팔어. 그래. 그러면 1,000원에 산 걸, 아니 1,000불에 산 걸 1,800불에 팔어. 현금으로 다 이게 다 더 이게. 쓰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보라고 하시고 안할 수가 없어. 보라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금에 대한 이야기. 해외 선물 상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는 생각에서 금은 해외 선물에서 주된 상품 중에 하나이며 한 계약에 100온스 CME 거래소에 상장된 코맥스 금 거래소에 선물은 100온즈. 100온스 계약당 100온스라는 계약 단위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100온스가 100트로이온스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온즈랑은 좀 달라요. 온스하고 트로이온스가 그러면 무게가 더 많은 건가요? 더 많고 트라이 온스라고 해서 T 온즈라고 많이 네이버에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귀금속을 네, 이제 무게 잴 때 네, 하는 거고 저희가 아는 그냥 온즈 네. 그거는 이제 농산물이나 곡물들을 잴 때 많이 사용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일반 온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농산물, 그렇죠. 곡물 농산물 곡물 뭐 농산물과 그런 똑같은 거, 비슷한 그런 그리고 네 이외에 이제 귀금속을 표현할 때는 트로이온스. 약간 이제 무게에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1트로이온스에 31.1 1.1 네. 뒤에 거 다 빼버리고 1온스에 그럼 1온스는 한 28g 28온즈 정도. 28g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00온스면은 3,000g이 넘어요. 3,110g 정도 되네요. 3kg 정도 되는 3kg. 물량이고 이 3kg로 지금 아까 우리 차장님이 3kg가 이제 한 돈에 3.75g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숫자는 우리 피디님이 딱딱 화면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이야. 한 돈에 3.75g. 자, 3.75g이고 100온스는 3,110g. 그럼 3,110g을 3.75로 나누게 되면은 약 830돈이 나와요. 아까 열심히 계산하시더라고. 네, 열심히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이 830돈이면은 현재 아까 한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한 계약을 하는데 대략 한 2억 4천짜리를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차장님 제가 하나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죠. 금을 이제 보관한다 그러잖아요. 네. 금괴를 보관을 합니다. 자, 우리 PD님한테도 금괴를 보관을 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금괴. 막 TV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은행에 금괴를 막 진짜 악당들이 훔치려고. 털고 막 그러잖아요. 큰 이만한 거. 그게 보통 하면은 한 금괴에 400온스 정도 돼요. 400온즈. 네. 400온스면은 이걸로 요 400온스면은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12,000g 정도 돼요. 12,000g. 그러니까 그렇죠, 12kg 정도 한 금괴 한 해 12kg 정도 됩니다.
이 11kg 되는 금괴를 이제 400온스 트로이 온스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이게 금괴예요. 이 금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 다 갖고 있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금괴는 한국은행이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중앙은행이니까. 자, 한국은행 금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금괴는 영국에 있어요. 영국 영란은행.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전쟁을 한번 겪었던 이슈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금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한국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에다가 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위험하다고 이제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에다 보관을 하지만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다 보관하느냐, 영국에다 보관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 1위의 금융 강국은 영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국이 영란은행에 위탁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현 시점까지도 이제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영국의 영란은행, 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미국은 뉴욕 연준에 이제 뉴욕 중앙은행에 네. 있죠. 거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에 보유를 하지 않고 미국 또는 영국의 상당 부분 또 많이 보유를 하는 국가들이 많다고들 하더랍니다. 그래서 영국 영란은행 거기에 창고에 금은 되게 많은데 네. 영국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그 영국 건 전체 별로 물량의 이제 영국 물량은 일개 부분 한 부분밖에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렌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 오히려 이제 보관료는 내겠지만 그쵸. 보관료를 내겠지만은 그 이외의 비용은 이제 뭐 들까요? 뭐 보관료만 이제 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 쓰겠죠. 네. 뽑아서 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 조금 더 이제 상식 코너라는 생각으로 했던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은 이 생활 부분에서 이 신혼부부들 현재 비유를 금을 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주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옷 입고 하는 거? 네, 옷 입고 하는 옷 입고 하는 거. 옷 입고 하는 거? 네. 지금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흘려가면서 들었을 거예요. 별다방에 지금 커피 가격이 지금 오른다 합니다. 진짜 올린다고들 하고요. 그리고 롯데리아는 뭐 버거 가격도 올린다고 버거 하고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자 글로벌리 지금 곡물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한번 다뤄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부분에서 확실히 오르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곡물 먹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물류 대란 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후이변, 뭐 홍수 나고 가뭄 나고 코로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 곡창지대에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수확량도 줄어드는데 이동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려줄 사람들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또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우리가 실생활에 쌀 모든 것들이 지금 해외 선물 상품에 다 상장이 돼 있죠. 이 곡물 가격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움직이면 재밌으니까요. 네. 일단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로 어떤 데서 또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어떤 제품이 그런 것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네. 일단 저희 과자 가격들을 다 올릴 수도 있어요. 밥 먹고 맨날 커피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 그다음에 국수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는 농산물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주 차장님 금에 대한 온스에 대한 개념? 이게 다들 아마
못할 어려워. 이게 온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이제 와닿은 분들이 없을 텐데. 뭐 이제 사람들이 금은방 가서 네. 살 때 네이버에 단위화 사나면 네. T 혼자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냥 온전 나오는데 28인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더 이게 좀, 비싸. 비싸. 그러면 이게, 그 사람 뭐 사기다. 맞아요. 그런 사기친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네이버 창에서 조사 검색을 했을 때는 이게 근업수가 부족한데 진짜 금은방에서 팔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고 방문하자. 가면 괜히 무식한 소리 들을 수 듣지 있으니까 말고. 자 이런 거 공부합시다. 공부를 하면은 실생활에서 모든 게 유익하게 해외 선물만 공부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항상 해외 선물에 대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짧은 상식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마무리 좀 해보세요. 항상 마무리했잖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